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4년 2회 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까지 문제 잘 보셨죠? 이제 2회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죠. 차단기 용량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아니면 차단기의 어떤 크기, 어떤 이런 종류에 대한 문제는 식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식은 전격 차단 전류에다가 전격 전압을 이제 곱하시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구하시는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이거 이제 기준 용량이죠. 그래서 기본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식 암기하셔가지고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해드리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보면 변압기 임피던스가 5%다.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기준 용량은 변압기가 이제 단상 500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얘는 Y 델타 Y잖아요. 세 개를 연결한 거니까 변압기 세 대를 연결하면 한 대 용량이 이제 3배만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500이라고 했는데 변압기 하나에 대한 게 이제 500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3개만큼을 이제 곱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차단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이제 메가로 나오죠. 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10에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단위가 보통 이제 킬로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를 더 하셔서 이제 메가를 이제 단위를 이제 바꾸시는 거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이제 풀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면 답이 30메가볼트 암페어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별다른 거 아니었고요. 지울게요. 그림을 좀 띄워야 돼서.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푸시던 문제들이니까. 네, 이제 이게 수변전 이제 결선도가 나왔어요. 좀 이제 특이하죠.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약간 다른데, 이제 요것만 조금 다른 거예요. 보통은 이제 수변전 이제 이렇게 이제 공급이 수요가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제 이쪽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발전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전단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한전에서 보내는 전력 말고 여기 이제 발전기,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혹시 이제 그 한전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비상용으로 이제 발전을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한 수변전 개통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별다른 거 아니에요. 기호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 이제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는 부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다 아시는 것들이라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3의 접지공사 방법은 뭘까요? 3이 뭐 있어요? 요거죠. 필회기. 일정 접지 맨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5. 기기의 1, 2차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5가 됐어요. 5, 여기 있네요. 5. 얘가 뭐죠? PT죠, PT. PT 1차 측은 요거 쓰시면 되죠. 얘가 지금 1차 측이 다 이제 22니까 22.9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PT 2차 측은 항상 얼마냐면은 110이죠. 그쵸? 네, 110볼트인데 요게 이제 3상 4선식일 경우에는 이제 요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110으로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3상 4선식일 경우에 성간전압하고 상간전압이랑 상전압이랑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190을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누어서 2차 전압을 이제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110으로 써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얘가 이제 3상 4선식이니까 2차 측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1차 측도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1, 2차 측 전압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냥 110으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성간하고 상전압하고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3상 4선식에 대한 특성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10번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법을 하십시오. 10번이 어디 있어요?
얘네요. 문제에서는 얘가 뭐 델타 Y인지 델타 델타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는 전압이 2차측 전압이 어떻게 나왔어요? 22.9에 2차가 380부터 220이다. 예, 그럼 뭐라는 거예요? Y라는 거죠. Y로 해서 선간으로는 380이 걸리고 상으로는 220. 그래서 두 종류의 전압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쟤는 2차측 변압기 결선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냐면 Y 결선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넘어가겠고요. 4번. 아이고 4번 했고 5번. 11번, 12번 변류기의 1, 2차 전류는 얼마일까요? CT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의 1.5배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10번이 있고 이제 11번이 있는데 이제 CT의 위치를 보시면 변압기 이제 1차 측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11번이나 11번이나 12번을 보시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변압기 1차 측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차 측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은 전압을 어떤 걸 대입하셔야 되냐면 두 종류니까 그렇죠. 어떤 전압을 대입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1차 측이니까는 1차 측 전압을 대입을 22.9kV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류를 한번 구해보죠. 1차 측 전류를. 변압기 용량은 얼마라고 했냐면 250인데 요거는 이제 뭐 단상이 아니고 그냥 변압기 3상 4선식 변압기가 전체가 그냥 250으로 나온 거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나왔고 네, 뭐 3배 할 필요는 없어. 1번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3상 이제 그 변압기가 250이니까 그래서 250 하시고 암페어로 나올 테니까는 10의 3승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제 3상이니까는 이제 루트 3배 되실 테고 전압이 이제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22.9하고 380에 220이 나왔는데 전압은 이제 22.9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는 얘도 키로고 얘도 키로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쓰기 힘드니까는 그냥 없애버리죠. 얘도 키로고 얘도 키로니까.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니까는 뭐 굳이 뭐 키로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측 전류를 구했고 거기에다가 일단 이거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6.3A래요. 6.3A. 근데 지금 문제가 11번 그 문제가 5번 문제가 이제 5번 문제가 그 CT의 1차하고 2차 측 전류가 이제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저 11번에 해당하는 1차 측하고 2차 측 전류를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요 1차 측 전류는 구했죠. CT 1차 측은 구했는데 2차 측을 구하고 싶으면 얘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변류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측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I1분의 I2가 A가 그 필기 시간에 이제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2차 측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6.3이라고 하는 1차 측 전류는 구했으니까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이 A라고 하는 이제 변류비를 구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CTB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CTB를 구해서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6.3에다가 몇 배를 더하시는 거냐면 아까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1.5배를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3에다가 1.5배를 한번 해보죠. 얘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1.5로 하면 9.45가 나온대요. 9.45. 근데 CTB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9.45에 이제 가까운 전격은 이제 얼마짜리냐면 10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1차 측이니까 1차 측 CT는 10에 2차는 5.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이제 변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2차 측 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A의 I1인데 A가 이제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A를 대입할 때에 변압비로 따지면 이제 V2분의 V1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이제 큰 값이고 얘가 더 적은 값인데 여기서는 밑에가 이제 더 큰 값이고 위에가 이제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랑 가끔 이제 대입하실 때 실수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 좀 다시 한번 써드렸어요. 요거 조금 주의 좀 해주세요. 잘못하면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얘는 이제 A니까는 이제 요거 5분의 10이 아니고 10분의 5를 하시고, 그다음에 1차 전류는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6.3이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이제 계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하면 최종값이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3.15가 나온대요. 그래서 1차 측 전류는 6.3, 2차 측은 3.15 암페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11번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CTB를 선정하려는 문제가 아니고요. CT에 대한 그 1차 측하고 2차 측 전류 실제 값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제 11번은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느라고 좀 이제 지저분했으니까는 12번은 조금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죠. 이것도 일단 1차 전류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죠. 1차 측 용량이 얼마냐면 1000kg라고 했죠. 1000kg. 1000kg예요. 마찬가지로 삼성 삼선이고요. 1차 측에 대한 거니까 전압은 어떤 거 쓰시는 거예요? 22.9. 삼상의 22.9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책에서 이제 얼마라고 계산이 나왔냐면 25.21 암페어 이렇게 나왔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측 전류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차 측 전류 요거에다가 A라고 하는 이제 변류비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A라고 하는 이제 변류비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CTB를 선정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CTB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TB는 어떻게 되시냐면 2차 측은 5A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5배만큼 해서 1차 측 CT 쪽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2에다가 1.5배만큼을 하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시냐면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37.82가 나온대요. 37.82.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가장 가까운 전격은 얼마냐면 40이 되시죠. 2차는 이제 5A로 이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A 대신에 40분의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25.2. 따라서 이제 요걸 계산하시면 2차 측 전류는 3.15 암페어가 된다더라. 12번은 1차 측은 요 놈, 2차 측은 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쪽 설명이 좀 이제 분주하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푸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16번, 14와 같이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4가 뭐예요? 14가 보니까는 요거죠. 이게 14예요. 요거 이제 인터록이죠. 두 개가 동시 투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공급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쪽이나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동작을 해야지 같이 동작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냐면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설명, 뭐 상용 전원과 뭐 동시 투입을 방지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설명 또 해야 되니까. 3번. 이제 콘덴서 문제인데, 역률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역률을 이제 개선을 할 때, 부하가 이제 얼마만큼 증가될까요? 뭐 이런 문제네요. 역률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이제 얼마만큼 부하가 증가가 될까요? 그 계산식이 이제 위에 거는 이제 풀이 과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냥 밑에 거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역률이 개선된 것만큼 부하가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역률이 증가된 것만큼 부하가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식으로 그냥 할게요.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세타 1에 세타 2에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용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500이라고 했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항상 주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500에다가 얘가 기본 그 전에 역률은 이제 근데 어차피 여기가 역률 저거 서로 빼는 거니까 뭐 크게 필요 차이가 없겠네요. 요거는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는 킬로가 아니죠. 그래서 그냥 빼시면 돼요. 0.6에서 9만큼 계산이 된다고 했나요? 그쵸. 뒤집어져야죠. 0.9에서 0.6 빼는 거니까 0.9에서 0.6.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시면 되죠. 얘가 이제 150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이제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아까 요거 킬로와트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라고 하는 거죠. 탄젠트 세타 1에서 탄젠트 세타 2 하실 때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킬로와트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부하가 이제 증가할까요? 라는 이제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kVA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가 코사인 세타가 이제 곱해져서 그래야지 단위가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위에 식이나 밑에 식이나 이제 똑같은 식이고 넘어가겠고요. 4번 분기 회로수를 구하십시오. 뭐 분기 회로 구하는 거는 뭐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전체 설비 부하하고 그다음에 한 회로 그만큼의 이제 부하를 나누어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4번에 보니까는 총 부하 그 선전 용량이 12,000으로 나온 거고요. 그렇죠? 12,000으로 나온 거고 한 회로 분기는 220에 15A 분기 회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220에 15 해가지고 이게 뭐 3.64. 근데 이건 항상 뭐 하시는 거냐면 절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회로가 되는 거죠. 혹시 이제 이게 220에 15가 이제 안 나오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3300이 이제 한 회로 용량이죠. 이제 곱하면 이제 3300이 나오는 거니까 혹시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요 정도는 이제 좀 암기를 하셨다가 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겠지만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5번 뭐 접지공사의 종류를 답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6번 6번을 또 하려면 여기를 지워야 되겠네요. 뭐 이제 가끔 뭐 가끔 나오는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가끔 나오는 문제인 건데, 네 이제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램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램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램프가 있는 거죠. 램프가 있으면 이 램프의 어떤 그 빛의 분포가 어떠한 모양으로 될까요? 이제 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모양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빛의 모양이. 뭐 정면하고 측면하고 똑같은가 봐요. 뭐 일단 뭐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더 요거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요걸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조건을 이용해서 A점에 대한 법선 조도와 수평면 조도를 계산을 하십시오. 여기 있네요. 여기 A점에 대한 법선 조도와 수평면 조도를 계산하십시오. 램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램프는 여기 있고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 조도는 이거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법선이고, 그다음에 수평면 조도는 이렇게 보는 게 수평면이죠. 수직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수직면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이제 r 제곱에 i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에다가 여기 이제 r이죠. 거리의 자승의 이제 광도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수평, 얘가 수직, 얘가 이제 법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 구하라고 한 거냐면 요거하고 이제 법선하고 이제 수평면 조도를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수평면 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사인 이제 곱하시면 되고 수직면 조도 같은 경우에는 사인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 보죠. 일단은 전등의 정광속이 2만이고 광도의 세타는 그래프 상에서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네. 그럼 일단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각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 세타가 있죠. 각을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직각. 그럼 각을 어떻게 구하시면 일단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에요. 빗변이 오니까 이렇게 이제 돌리는 게 코사인인데 밑변하고 높이하고 다 아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얘가 밑변이 되겠네요. 밑변하고 높이하고 아니까 빗변을 구할 수 있죠.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먼저 세타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이제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구해 보면 밑변 제곱에 이제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 이제 요게 빗변이니까 빗변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뭐예요? 5.2죠. 밑에는 요거니까는 제곱해서 이제 루트 씌우시는 거죠. 그래서 5.2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에 이제 루트.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계산식을 보면 0.866이 나온대요. 그럼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콘덴서 계산할 때 이거 설명드렸어요. 아크 코사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타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크 코사인의 요 값 0.866 요걸 이제 대입하시면 세타 값이 나오죠. 요거 이제 계산 기록을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요거 30도 나오세요. 30도.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 배광선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각도가 30도죠. 30도예요. 30도 얘가 30도죠. 요 30도하고 요 배광선이 만나는 지점이 얼마라고 했냐면 요게 300칸델라라고 한 거예요. 300칸델라. 근데 요게 300인데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 1000루멘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루멘당 얼마. 그럼 실제로 요 기기에 대한 광도는 얼마다라고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보기에서 전 광속이 2만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300이 나오긴 했는데 이 300이 나오긴 했는데 얘는 1000루멘당 300인 거죠. 그렇죠? 1000루멘당 300인 거니까 실제 주어진 광속이 2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 기기에 대한 실제 광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1000당 300이니까 근데 실제 값이 이제 이 기기에 대한 이제 광도는 이제 2만이니까 요걸로 이제 나누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걸 이제 나누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전등의 광도 값은 이제 6000칸델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두 개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법선 조도를 물어봤죠. 법선 조도는 이제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법선 조도는 거리는 이건데 그냥 요거죠. 그래서 루트 5.2의 제곱에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광도는 얼마예요? 6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제곱이죠. 루트 뺄게요. 식쓰기도 좀 간단하게 써야 되니까 제곱에 3의 제곱. 그래서 요거 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166.48 룩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수평면 조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면 조도는 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을 하시는 거니까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거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0.48이라고 했고 거기다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0.866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기로 넣으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시면 얘가 144.17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요 배광선만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만 이제 하나 확인하시면 그래서 각도로 요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거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다음 문제 7번. 7번은 뭐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의 변압기 효율이 최고가 된대요. 이것도 이제 필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필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실기 시험에서 좀 여러 번 이제 좀 반복되고 있어요. 좀 이렇게 기억 좀 잘 해두시고요. 언제 가장 효율이 크게 될까요? 우리가 그 최대 효율이 나타나는 부하 어떻게 썼어요? 동선분의 철선에다가 루트를 씌웠죠. 여기 이제 최대 효율이 나오는 이제 부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증명은 이제 뭐 필기 시간에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철선이 얼마라고 했냐면
철소는 10. 예, 동소는 얼마라고 했냐면 160.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는 여기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구하시는 거죠. 별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시면 이게 25%가 나온대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저항 3 리액턴 사이에 때 전격전류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일까요? 요것도 필기 문제죠. 그렇죠? 요거 아마 필기 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답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20배. 네, 똑같아요. 필기 시험 필기에서 나왔던 거랑. 근데 이제 필기에서는 이제 답만 알고 이제 찍으면 되는데 얘는 실기니까는 과정을 좀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정을 쓰십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일까요? 그렇죠? 얘가 단락 전류고 얘가 전격 전류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퍼센트 임피던스만 알면 되죠.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차피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제곱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도 퍼센트 저항에다가 퍼센트 리액턴스 제곱해가지고 이제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퍼센트 저항이 3이고요. 리액턴스는 4라고 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은 계산기 안 눌러도 알죠. 3, 4, 5. 그렇죠? 6, 80.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5가 나왔으니까는 5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숑. 예.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야? 20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예, 변전소의 주요 기능 4가지를 쓰십시오. 예, 뭐 변전소 다 아시는 거죠. 중간에 해가지고 변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예, 넘어가 있고요. 수용률. 뭐 수용률도 이제 뭐 많이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 변압기 용량 구하시는 거, 뭐 최대 전력 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시그 세트로 하나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뭐 이것도 별다른 건 아니에요. 예전에 델타 결선 하시는 거 말씀드렸었으니까 Y 결선 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개씩 이제 묶으시면 되는 거고요. 델타 결선, 뭐 Y 결선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도 필기 시간부터 이제 많이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선 전류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첨가전압은 어떻게 되고 뭐 중성점 접지는 뭐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을 잘 해주세요. 보통 이제 책에 나오는 어떤 이런 서술형에 대한 것들은 그냥 스탠다드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하실 때 이걸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외우시기 표현하기 편한 것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안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넘어갈게요. 12번. 이것도 이제 필기 문제죠. 이것도 전력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전자유도 전압은 이제 보통 이제 필기에서는 어떤 뭐 이제 뭐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보기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식은 그냥 뭐 이렇게 쓰기는 하죠.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오메가가 너무 크네요. 하여튼 뭐 쓰긴 하는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거의 크기 정도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뭐 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식에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보통 이제 원래 식에는 이제 오메가 값이 나오죠. 그래서 377에 이제 대입을 하는데 그때 요 m이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죠. 근데 요건 이제 문제를 봤더니 제 밑에 이제 가로를 보시면 상호 인덕턴스 값이 아니고 상호 임피던스 값이 나왔죠. 임피던스는 그 인덕턴스에다가 주파수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는 거니까 요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값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15라고 주어진 거니까 오메가 따로 대입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대입하시면 틀리시고 요건 이제 서로 그 상호 이제 이격거리인데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1이라고 이제 대입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얘네만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히 안 할게요.
그냥 이제 요거 대입해가지고 실수끼리 묶고 허수끼리 묶어서 그냥 계산하시는 거니까 책에 풀이 과정 나왔으니까 요것만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3번 대지전압이란 무엇과 무엇의 사이를 전압이요. 예. 접지식하고 이제 비접지식하고 좀 다르니까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암기 문제죠. 얼마만큼이 이제 유지 거리가 있어야 되느냐, 뭐 측정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보수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격거리들을 뭐 저희가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솔직히 없죠.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알고 계시면 되지만 보통 이제 전기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는 거지 뭐 실제로 이거를 뭐 설계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근무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뭐 한번 해보시거나 이렇게 실제로 이거랑 규격에 맞나 이제 뭐 한번 해보시거나 뭐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입니다. 종합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뭐 수용률 이제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뭐 최대 뭐 전력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세트니까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최대 값을 이제 구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이제 설비 이제 용량이 있으면 거기다 수용률 곱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부등률. 그렇죠? 예. 자, 만약에 이제 얘가 최대 전력값이 아니고 변압기 용량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뭐만 더 하시면 돼요? 역류만 더 나누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비 용량이 A, B, C, D가 있는데요. A하고 B는 수용률이 80이고 C하고 D는 60이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대입하실 때 30하고 25는 수용률이 얼마냐면 0.8 그렇죠. 그리고 C하고 D가 50하고 40은 0.6 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등률은 1.3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푸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16번 부하의 역률을 계산하는 원리를 간단히 쓰십시오. 뭐 역률 뭐 아시죠? 역률 계산하시는 거. 무효분만큼 진상 용량을 공급해가지고 역률을 계산을 해서 뭐 그만큼 더 이제 부하를 쓸 수도 있고 전력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이제 PLC에 대한 이제 그냥 기호죠. 낫에 대한 것은 이렇게 X자 상태 반전 회로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대수 논리식 간단히 쉽죠. 하면 되죠. A, B에 플러스 A에 B 플러스 C에 B에 B 플러스 C 길기도 하여라. 예. 뭐 줄여야죠, 그렇죠? 줄이셔야 되는데 일단 전개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 하면 A, B에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BB 플러스 BC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신 다음에 똑같은 놈 없나 아니면 서로 다른 놈 없나를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근데 똑같은 놈 없나를 봤더니 여기 똑같아요. 얘는 그냥 B랑 똑같은 거죠. 다른 거는 뭐 똑같은 것도 없고 다른 놈도 없으니까는 일단 제 B라고 쓰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A, B 플러스 여기 똑같은 놈 있군요. 그렇죠? 뭐 두 개나 하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A, B고 그리고 AC 플러스 B에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묶어야 되겠는데 얘가 이제 하나예요. B가 여기도 B가 있죠. 여기도 B가 있어요. 이제 B로 이제 묶을 수 있겠어요. 이제 B로 한번 묶어보면 B로 묶으면 얘는 A 플러스 얘는 1이겠죠. 이제 곱해야지 그럼 B니까 얘는 C 남는 거는 AC.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이 하나라도 있으면 뭐예요? 전체값은 1이죠. 그렇죠? 병렬회로라고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랑. 그래서 얘가 A가 있고 C가 있는데 요 1은 뭐냐면 그냥 선을 연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스위치인데 전선이 쇼트됐어요. 그럼 다 일루르니까는 얘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거죠. 그렇죠? 그럼 C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C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18번 문제까지 이제 다 풀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3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